번째 생각합니다. 우리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있는데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두 번째 사항이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처음 봤던 수요에서 여섯 번째 순서에서는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 봤던 것은 수요 공급 개념 배우고 나서 수요량 결정요인, 공급량 결정요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먼저 나왔는데, 그럼 2번 수요량 결정요인, 공급량 결정요인 시험에 안 나옵니까? 아니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량 결정요인, 공급량 결정요인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수요량 결정요인과 공급량 결정요인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이제 바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은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이제 볼까요? 그러면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시험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요 법칙이란, 공급 법칙이란 이렇게 시험은 출제하지 않아요. 그럼 수요 법칙이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봐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를 봤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럼 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예요, 감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걸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아요. 부동산학에서는 가격하고 임대료를 똑같게 보는 거야.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비례. 그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 반비례 관계를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오면 매우 좋겠죠.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면 좋겠죠. 근데 수요 법칙이란 말은 안 써요. 그럼 수요 법칙이란 말 안 쓰고 이 수요 법칙을 시험에 출제할 때 수요 법칙이란 말은 쓰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뭐 반비례 관계다, 역의 관계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다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역의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다 이건 내지 않는다고요.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이런 거 내지 않아요. 근데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나타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없어요.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뭐 수요 곡선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될 건데 이것도 역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수요 법칙이 나오면 공급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봤더니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증가시킵니까? 감소시킵니까? 증가시키죠. 공급자들은 이걸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해요. 그러니까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비례관계. 그러면 시험은 공급 법칙이란 이렇게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안 내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낸다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감소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가 될까?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법칙을 곡선으로 나타내면 공급 곡선 이런 것도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은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이렇게 내지 않는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OX, X.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끝나고 나면 우리 책은 25쪽까지 끝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봅니다. 한 장을 넘겼더니 제 2절 수요와 공급의 변화 나오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나왔습니다.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제 기출 지문 보고 그 내용 이제 26쪽 내용 가도록 할게요. 자, 기출 지문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볼게요. 1번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 그랬습니다. 그럼 이 수요 곡선상 수요량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수요량이 나온 거야. 수요량. 그럼 수요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야. 그럼 볼까요?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이러고 내올 필요 없어요. 뭐 주어진 가격 수준 그게 쟁점이 안 되니까.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개를 묶어서 유효수요. 유효수요죠.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OX, O죠.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야? 구매한 수량이 아니라 여기다 최대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최대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은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그래서 최대를 생략하고 수량이다. OX, O.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OX, X. 구매한 수량이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28회 때는 옳은 말을 만들어냈고 수요량을, 그러니까 수요량의 개념을 28회 때 내고 30회 때 또 냈어요. 그럼 28회 때는 옳은 점을 냈고 30회 때는 틀린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3번 27회 때 냈던 공급량입니다.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OX, O, O죠.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라고. 30회 때 또 냈어요. 여기는 없지만 30회 때 공급을 또 내요. 공급량을. 30회 때 뭐라고 냈냐면, 그러니까 30회 때는 수요량도 내고 공급량도 낸 거야. 그러니까 30회 때 뭐라고 냈냐면,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X 이렇게요. 자, 4번은 유량과 저량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소득, 유량, 소비, 유량, 요 지출이니까 신규, 유량 변수이고 유량 개념이고 자산, 통화량, 자본 총량은 저량 변수이다. OX, O 이렇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에 30회 때 출제했네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OX, X.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여기에 공급 법칙을 낸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공급 법칙이란 이렇게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고 바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요. 네.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우리 책은 26쪽인데 수요와 공급 변화에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나와요. 책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나온다고. 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미리 책에 없지만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 이걸 먼저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은 아파트 수요량이 100개냐, 1000개냐, 10,000개냐 이걸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으니까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을 제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써. 다 못 쓴다고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무수히 많은데 그 1번 타자가 아파트 가격이야. 아파트 가격.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전부 다 33평 아파트 하나씩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1번 타자라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있고 그러면 우리 서울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면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2배로 증가할 거라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다면 아파트 수요도 증가할 거라고. 그럼 이자율. 요즘 대출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을 많이 못 받아.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여기 대체재 가격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엄청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대체재입니다. 대체재는 바꿔 쓸 수 있는 두 재화를 대체재라고 그래. 그럼 콜라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막걸리입니까? 사이다입니까? 사이다. 그걸 대체재라고 그래.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재가 사이다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야. 연립주택 가격이 요 아파트하고 대체재가 연립주택이니까 연립주택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 서울에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 한다고 봐. 10만 원.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굳이 아파트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라고. 연립주택에 살면 되니까.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저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거야. 이제 보완제도 나중에 할 건데 보완제 가격이 수요량 결정하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아.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무수히 많은데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자, 인구가 변했어요. 우리 서울의 인구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서울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량도 2배로 증가할 수 있던 거야. 그럼 반대로 서울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요. 서울의 인구가 지금 1000만인데 500만으로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다. 이제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2개로 나눠요. 수요량 결정률을 2개로 나눈다고. 그럼 어떻게 2개로 나누냐면 요 아파트 가격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해요. 수요량 결정률이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2개로 나눈다. 경제학자들이. 하나는 아파트 가격이고 하나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맞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변하죠. 인구가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변하죠. 자, 봐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다.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인구.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까? 변하죠. 그런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해요. 수요량의 변화다. 그런데 인구가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 대체재 가격이 변해서 이자율이 변해서 즉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다. 그때는 아파트 수요 변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요거 엄청나게 잘 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경제학자들이 2개로 나눈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을 나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그때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양의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 소득, 이자율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제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변화란 말을 좀 알고 갈게요. 변화. 요 변화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요? 변화의 반대가 불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요 변화의 반대를 일정 불변 그래요. 일정 불변. 일정을 생략하고 불변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가격이 불변이다 소리요. 그러니까 변화의 반대가 불변이고 일정 불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변화는 무엇이 변할까? 변화는 가격이 변화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리야. 그럼 이 가격 변화는 가격이라고 보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기 변화야. 그러면 수요량은 공급량은 거래량은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 말은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그 말이야. 그럼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가격 변화는 2가지죠.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여기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량이 증가, 수요량이 감소. 이미 우리는 배우고 왔어요. 뭘 배웠냐면 이거 배웠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배웠잖아요. 의미하셨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요? 증가. 이것도 수요 법칙.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가 변화했단 말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변했다.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이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수요 변화는? 꼭 무수히 많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수요 변화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수요 변화는 2가지입니다.
수요 증가하고 수요 감소. 근데 꼭 무수히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대부분이 제가 수요 변화는 몇 가지입니까? 그럼 무수히 많다라고 그래요. 수요 변화는 두 가지잖아요. 수요 증가하고 수요 감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공급이 나오면 어떡하냐. 변화는 증가하고 감소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량 결정 요인에 대해서 수요량 결정을 통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다른 말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량, 아파트 공급량 결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수요와 공급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 공구로 가면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아파트 공급량 변화 요인이 나온다고. 요 수요 대신에 이제 공급을 쓰는 거야. 이렇게 공급. 그러면 수요 대신 공급을 쓰면 공급량 결정 요인, 공급량 변화 요인이 이제 몇 가지 같아요? 무수히 많겠지. 수요량 결정 요인이 무수히 많다. 근데 두 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유예 요인으로. 그럼 공급량 결정 요인 몇 개? 무수히 많다. 몇 개로 나눈다? 두 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유예 요인. 근데 약간 달라요. 자요. 수요량 결정 요인은 아파트 가격, 인구, 소득이 쭉 나오는데 공급량 결정 요인은 아파트 가격이 나오고 요 인구는 수요량 결정 요인이지 공급량 결정 요인이라고 안 해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한번 생각해 봐요.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은 일단 아파트 가격이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다.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공급량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가격이 올라갔을 거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공급량 결정 요인에서 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택지 가격, 건축 자재 가격, 시멘트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택지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버리면 아파트 공급이 안 돼요. 토지 가격이 높아버리니까. 그래서 택지,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생산 요소 가격이 나오는 거야.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 가격, 토지 가격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공급자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공급하지 않거든요. 그 돈 빌려요. 이자율 나오는 거야. 또 생산 기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것들이 공급량 결정률입니다. 그럼 수요량 결정률과 공급량 결정률은 약간 달라지죠. 약간 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의미는 똑같은데. 자, 그러면 공급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몇 개로 나눈다? 두 개로. 그렇죠. 공급량 결정률도 가격과 가격 유예 요인으로 나눠요. 그럼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화했습니다.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 이름은 공급 변화일까? 공급량의 변화일까? 공급량의 변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 이자율, 생산 기술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했습니다. 즉 아파트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화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는 몇 가지요?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아까 처음에 여기다 제가 그림 그렸죠?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수요 증가라고 했잖아요. 수요 증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자, 이제요. 여기 수요량 결정률과 공급량 결정률 끝났으면 이제 이격하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제 두 개를 구별하러 가는 거야. 이건 이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자,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표로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 다 그대로 있으니까. 자,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입니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여기다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습니다. 의미, 개념은 다 됐어요. 자, 여기 이제 하기 전에 똑같은 내용을 저기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변화인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눈다?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함수 표시를 아무 의미가 없어 경제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나와요. 아파트 가격. 여기 1번 타자. 인구, 소득, 이자율, 대체재, 부한재 가격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입니다. 근데 몇 개로 나눈다? 두 개로 나눈다.
자,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자, 반면에 아파트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인구, 소득, 이자율 등이 변합니다. 즉 가격 유예 요인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아파트 무슨 변화? 수요 변화라고 한다. 그게 의입니다. 의. 그 의는 됐잖아요. 자, 의 봐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다른 요인 일정할 때. 요 다른 요인이 뭘까요? 다른 요인이? 다른 요인이 이거죠. 인구, 소득 등 이자율이죠. 일정할 때. 요 가격이 무슨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안 바뀌었어. 요거는 안 바뀌었다고. 그런데 가격 유예 요인, 인구, 소득, 이자율, 가격 유예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걸 수요 변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원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 오로지 아파트 가격. 요 해당자라고 그래. 아파트를 우리가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해당자의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아파트 가격 변화. 요것밖에 없다고.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아파트가 하락. 얘만 수요량의 변화야.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는 원인은 가격 유예 요인. 요 가격이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야. 인구, 소득, 이자율 등이 변하는 거야. 요거는 수요 변화가 되는 거야. 수요 변화. 의미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좀 해볼게요. 이 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여기 안 되면, 그럼 문제가 안 풀리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봐봐. 1번. 쓸 필요 없다 해서 나중에 다 나가 이거. 자, 1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냐, 아파트 수요 변화냐를 물어봐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여기잖아요. 아파트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아니고. 그럼 여기 이제 2번 가기 전에요. 이렇게 볼게요. 단독주택 가격이 변했어요.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한다고.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까? 수요 변화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지. 단독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변화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변화만. 그럼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해요. 이름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 변화야? 수요 변화야. 수요 변화. 지금 요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 변화냐 요거 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다 변하게 돼 있어.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야. 여기 다시 해봐요. 아파트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한다고. 인구 변했습니다. 소득 변했습니다. 이자율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다 변화해. 다만 이름이 다르다고. 이름이. 그럼 단독주택 가격 변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한데 이름이 뭐라고?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봐봐. 아파트 가격 변했다 이렇게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아니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단독주택 가격이 변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까? 수요 변화라고 합니까? 수요 변화라고 하면 되죠. 아파트 수요 변화. 예? 자, 그럼 여기 다시 옵니다. 자, 2번 봐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아파트 수요 변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봐요. 사가 수요량의 변화와 사가 수요 변화가 있어요. 이런 분도 합격했다고. 어떤 분도 합격했냐면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아파트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는 줄 알았대요.
아파트만. 아파트 예를 든 거지. 그러니까 모든 자의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는데 실제로 합격하신 분이 그랬다니까. 실제로 합격하신 분이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자기는 아파트만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도 합격하고 온다는 거야. 어이가 없죠? 그렇지? 그래도 합격하고 오니까 어이가 없잖아. 얼마나 어이가? 나도 어이가 없더라고. 뭐 합격이 와서 합격자 모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사실은 저는 이 아파트만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절할 뻔봤지. 그래도 합격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럼 이거 사과로 해볼까요? 그러면 사과 수요량 변화와 사과 수요 변화. 그럼 사과 수요량 변화는 무엇이 변했을 때? 사과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을 해당지하라고 한다고. 해당지하. 그럼 사과 가격이 변했을 때만 사과 가격이 상승하거나 사과 가격이 하락했다? 그때는 사과 수요량 변화. 그러면 배 가격이 변했어요. 그 배 가격 변화가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지. 배 하나에 100원 한다고 봐요. 아주 맛있는 배가. 100원 한다고 봐요. 굳이 사과만 안 먹는다고. 배를 먹지. 그러면 배 가격이 변했습니다. 사과 수요량이 변화하겠죠. 이때는 사과 수요량은 변합니까? 사과 수요 변합니까? 사과 수요 변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요, 이 부분. 자, 여기는 이런 거예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아파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보자. 아파트 수요 변화를 아파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거라고, 이거. 그러면 요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을 나타낸다고.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아파트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수요 곡선이 우측 좌측 이동한다고. 요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논리가 어려우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글이란 말 안 나오니까 그냥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하기 전에 아파트 가격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까? 수요 곡선 상해 이동입니까? 상해 이동이야. 수요 곡선 상해. 아파트 가격 유예 균형이 바뀌었어요. 인구가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습니다. 대체적 부안제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변화하죠. 이름이 수요 변화야.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인구 변화는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OX, O.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지금부터 증명할 거니까 자, 보라고. 자, 증명할 때 따라오다가 놓쳤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 그냥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어차피 다 됐잖아요. 여기서. 이게 했던 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소득이 변화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OX. X. 소득이 변했으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된다고. 그걸 제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증명이 보이겠다는 소리야. 우리 책 26쪽 상단에 그 그림 있잖아. 그걸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보겠다는 소리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칠판 좀 볼게요. 칠판 좀 보도록 합니다.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거라고 숫자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수요곡선 한번 그려볼 건데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야.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게 이제 수요곡선인데요. 가격, 수요곡선이면 여기가 수요량이 나와요. 공급곡선이면 공급량이 나올 거고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수요곡선, 디맨드 커브, 자 수요곡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요곡선 1번입니다. 이제 이 가격이 어떤 자의 가격이 1,000원입니다. 우리 책하고 이 숫자가 달라요.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은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 2점이에요. 그래서 수요량이 몇 개였냐면 200개였습니다.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럼 가격 1,000원과 수요량이 200개가 만나는 점, 자 2점. 이 점이 A점이라고 해봐요. 그럼 A점은 수요곡선 상의 점이죠. A점은. 자 이제 가격이 언제나 1,000원이 아니라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가격이.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변합니까? 수요 변합니까? 여기 아파트 봐요.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요. 수요량은 변화.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러니까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량은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 이렇게 100개로 감소해 100개로.
가격이 올라갔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게 수요 법칙이거든. 그러면 A점이 있었던 게 가격이 1,000원일 때는 A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가니까 2점, 요 B점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간 것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그것은 가격이 변한 거야. 지금 가격이. 그럼 가격이 변한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가격이 원래 2,000원이었는데 가격이 1,000원으로 됐다. 그럼 2,000원일 때는 B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1,000원이 되면 A점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요 A점에서 B점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이 움직이는 거야. 의미하셨죠? 자, 이제요. 요 A점을 볼 겁니다. 요 A점은 어떤 점이냐면 A점은 가격은 얼마입니까? 1,000원. 수요량은요? 수요량은 지금 몇 개요? 수요량은 200개. 그러면 인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인구 있었어야만이 여기에 가격에 수요량이 나오겠죠. 그 인구가 한 명도 없어. 그 인구가 한 명도 없으면 가격이 얼마든 간에 수요량은 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구가 있었겠지. 요 그림은 안 나타나지만 인구. 그럼 인구가 이렇게 쓰는 게 더 적정할 것 같아요. 자,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수요량은 200개였습니다. 인구도 200명이야. 이게 A점이라고 지금 A점. 예, 더 정확하게는 여기 A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A점이 있었는데 요 가격이 2,000원으로 가면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어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인구가 300명이 돼요. 인구가 300명. 그럼 인구가 300명이 되면 수요량은 몇 개가 될까? 300개가 되겠지. 인구 200명일 때 수요량이 200개였습니다. 인구 300명이 되면 수요량은 300개가 되겠지. 가격은 똑같은데. 그럼 여기 이렇게 쓴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인구가 변했으니까.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니까. 그럼 여기 이거를 여기 밑에 가격 1,000원인데 인구가 300명이 됐다. 수요량이 300개가 됐다. 그걸 제가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어요. 1,000원 그래서 인구가 200명이면 수요량이 200개야. 그 인구가 300명이 되면 수요량이 300개가 돼. 그럼 A점이 있지 못하고 요 A점이 지금 여기라고. 근데 인구가 300명이 되면 수요량이 300개가 되니까 요 A점이 있지 못하고 요 수요량이 300개, 요 수요량이 300개인 점으로 와야 돼. 이렇게 와서 2점으로 와야 돼. 그래서 A 다시점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에서 벗어나 버려, 이렇게. 그 B점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B점에서도. 그러면 인구가 변하면 이 원래 A점이 A 다시점으로 옮겨오고 B점이 B 다시점을 이렇게 옮겨오는 거야. 그럼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옮겨온다고. 그래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수요곡선이 하나 더 생긴다고. 수요곡선 몇 번입니까? 2번 생긴다고. 그럼 인구가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측 이동하는 거야. 이걸 수요 증가라고 해. 이 수요량이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증가. 이걸 수요 증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수요 증가다. 그 반대도 나타나겠죠. 반대. 자,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어요. 자, 이건 색깔을 다르게 빨간 걸 해볼게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들면 수요량은 200개에서 100개로 줄어들겠죠. 그럼 이 빨간 것은 이봐요. 가격 1,000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드니까 수요량이 100개로 감소해요. 그러니까 1,000원일 때 100개로 감소 2점이 되는 거야. 그럼 A2 다시점, A점 A2 다시점 같은 논리가 B점에서도 나타나 이렇게 와요. B2 다시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수요곡선 1번의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옮겨오는 거야. 그래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수요곡선 몇 번? 3번. 그럼 수요곡선 3번은 원래 수요곡선에서 우측 갔습니까? 좌측 갔습니까? 좌측. 이걸 수요 감소라고 그래. 수요 감소. 수요 감소다 이렇게 한다고. 자, 정리해 봅시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 상 A점에서 B점으로 갑니다.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가 변했더니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또는 좌측 이동합니다. 그럼 인구 변하면 수요 변합니다.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럼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을 표시하면 수요 변화를 수요곡선을 표시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런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 어디로 가고? 우측 이동하고 수요 감소하면 수요곡선 좌측 이동하고 우측 이동을 우상향, 좌측 이동을 좌하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측 이동을 우상향. 그러면 우측 이동, 우상향, 좌측 이동은 좌하향인데 자, 일반적으로 그냥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해요. 여기 가로에 우상향, 좌하향은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우측 이동 하면 돼요. 우측 이동이 왜 우상향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다 됐으니까 지워버리고. 좀 띵해지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습니다. 지난주하고 약간 여러분 눈빛이 달라졌네요. 왜 그러신데요? 눈빛이 달라지고. 자, 가격, 수요량.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좀 여기 부동산의 결론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개업을 할 때.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렵게 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처음 좀 실무적인 거 내야지. 근데 이렇게 어렵게 내요. 매우 이론적이잖아요. 이론적보다는 실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었어요. 1번 있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2번 됐어요. 우측 이동입니다. 그럼 이 우측 이동인데 이거 수요 증가거든요. 그러면 좌우만 봐봐. 좌우. 좌우만 보면 우측이야. 우측. 1번, 2번 됐으니까 우측. 좌우만 보면 우측 이동이라. 우측, 우측. 상하로 볼까요? 상하. 상하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이고 상하로 보면 위로 올라간 거라고. 위로. 상으로.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한다고.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우상향. 우측으로 향했다, 위로 향했다 이 소리야. 예, 우상향한다. 그러면 좌측 이동할까요? D3. 이건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는 좌우로 보면 좌측 간 거야. 상하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야. 그 좌하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좌하향으로.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우상향, 좌하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이 중요한 거야. 자, 그림을 통해서 제가 증명했는데, 자, 이제 봐봐요. 정리 봐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아파트 수요 변화가 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 것이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이겠다.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했더니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나타났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입니까?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다. 수요 변화는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뀐 거야.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라고.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것들. 아파트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근데 수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인구 나왔어요. 인구. 그럼 이 인구가 나오면 이제 선택해 보자고요. 인구 나왔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수요 변화인데 이제 여기다 이제 인구 증가를 줘요. 그럼 인구 증가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중에서도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수요 공급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했어? 가격.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다시 봐봐요. 자, 3번 봐봐. 3번. 이 3번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요. 나중에 실제로 9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주 틀리는 거예요. 자, 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OX, X. 그러면 좌측 이동한다. X. 우측 이동도 X, 좌측 이동도 X야. 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된다고. 근데 꼭 우측 이동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시험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한다 X죠.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내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을 물어봐요.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을 찾으라 했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찾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의미하셨죠? 시험은 그렇게 출제해요. 자,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급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야. 그럼 공급에서도 공급 양의 변화와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공급 변화.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는 거야. 여기 수요 자리를 공급으로 바꾸면 똑같이 적용돼요. 그럼 볼게요.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와 아파트 공급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는 다른 용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공급량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아파트 공급 곡선을 표시하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아파트 공급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은 일정한데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변화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 원인은 가격 요인,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다만 인구 소득이 나옵니까? 생산 요소가 나옵니까? 생산 요소 가격. 인구 소득은 수요니까. 의미하셨죠? 이것만 다르고. 자, 아파트 공급 변화를 공급 곡선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공급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이야.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볼래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 의미하셨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OX, X.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하락은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되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거. 똑같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26쪽, 27쪽에 우리 시험 책에 있는 거 이렇게. 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요 공급도 다 했잖아요. 공급 다 했죠. 공급도 아까 수요에서 다 했으니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급은 이제 그림으로 안 그렸으니까 공급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가볍게 이제 정리 또 하도록 할까요? 공급은 공급이 나오면 가격과 공급량입니다. 공급 곡선은 위로 올라갑니다. S. 공급은 1번입니다. 그럼 요 A점이 있었어요. A점. A점에서 B점으로 갔습니다.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것은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양의 변화. 요 가격이 변해서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1,000원에서 공급량이 100개였는데 가격이 2,000원이 되면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200개로.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것은 공급 양의 변화. 근데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고 토지 가격이 떨어지고 시멘트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거야. S2. 이건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증가. 근데 반대로 택지 가격이 올라가요. 이자율도 높아져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럼 공급선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 S3 이렇게. 이거는 공급 감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그 내용. 되셨나요? 이렇게. 자, 다음 주에 기억이 있으면 좋을 텐데 기억 없으면 어떡하지? 심히 걱정됩니다. 얘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좀 다 하게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수요 공급에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가격. 가격이 상승하면 하락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수요 공급은. 이렇게. 자, 눈빛 안 좋아지네요, 여러분들. 큰일 났네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나중에 좀 할 건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요 기출점을 한번 보게요. 기출점. 지금 했던 거. 자,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단독주택 가격 하락은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다.
19회 때 출제했습니다. 5입니까? X입니까? 5죠. 5. 아파트 가격 변화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를 하죠. 근데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그럼 아파트 가격 이의 요인이죠. 그러면 이렇게 단독주택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는데 이름이 뭐라 한다? 아파트 수요 변화라 한다.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다. 5죠. 2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 변화는 그동안 제가 아파트 했는데 그 아파트가 해당 제가 되는 거야. 아파트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해당 주택을 아파트라고 봐요.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 변화는 이건 수요량의 변화니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OX. 5. 3번 가격 유예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수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OX. 5. 좌측 이동했으면 수요가 감소한 거고 우측 이동했으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됐습니까? 30회 때니까 최근에 출제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수요야, 수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 논리가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있었잖아요. 공급이 똑같이 적용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4번은 공급 가지고 한번 보겠다는 소리야. 4번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고 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그럼 주택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죠. 주택 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그럼 주택 건설업체 수는 주택 가격이 아니죠. 그럼 주택 가격 이의 요인이 바뀐 거지. 이의 요인. 그럼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그러면 주택 공급 변화 요인이다. OX 5. 5잖아요. 5. 이렇게. 그럼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주택 건설업체 수 증가는 주택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거 배우는 거야. 그러면 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있는데 수요 변화,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있겠죠. 공급 변화,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있겠죠. 이제 시험에서는 수요 증가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수요 감소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공급 증가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공급 감소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아까 그림에서 그렸는데 수요가 변하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변하거든. 자, 그림 볼까요? 자, 이거는 자, 그림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제 봤다고요. 봐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봤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좋아.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이 뭔 말인가요? 수요 변화가 뭔 거 봤으니까 요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을 공부해야 되고 수요 감소 요인을 공부해야만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가격 하락하는 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급 변화니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여기 수요 변화 요인이야.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 있어요? 무수히 많아. 변화 요인은 근데 몇 개로 나눈다? 2개로 나눈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을 나눈다. 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하셨죠? 그러면 자, 책을 기준으로 간다면 그러면 26조, 27조까지 끝난 거야지. 그 26조 하단부에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 증가 요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그럼 이제 가격이 상승하거든. 가격 상승 요인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중에서 예, 디귿 볼래요. 디귿 인구 증가. 이거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인구 증가하면 수요 증가한다고 다 아니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네 가지예요. 기업, 소득 증가하고 그다음에 니을, 소비자의 가격 상승 이상하고 미음, 대체재 가격 상승, 비읍, 보완재 하락. 이게 쟁점이에요. 그 마지막에 봐봐요. 이자율이 인하됐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대출 많이 받으니까. 그 옆에 거래세, 세금.
부동산 거래할 때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이 하락해요. 거래세가 떨어져요. 그럼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러니까 그런 건 쟁점이 안 된다고. 또 뭐가 쟁점이 안 되냐면 니은 봐봐요. 니은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소비자들이 아파트 선호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아파트를 좋아한다.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수요국수는 우측이동. 가격은 상승. 그건 쟁점이 안 된다고. 그럼 수요 증가 요인 몇 가지예요?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딱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네 가지. 그 1년 동안 그 네 가지 배운 거야. 그러니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 네 가지. 소득 증가하고 니을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 기대감하고 대체적 가격 상승 보완적 하락. 이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은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의미 전달됐습니까? 예, 됐습니다.